자,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요즘 주식시장 3,000대 들어와서 비투니 뭐니 해서 또 뭐 과열이니 이런 얘기 많은데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과열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바라봤을 때 하는 제도가 공매도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 공매도를 연장해 왔는데 이거 다시 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. 이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부활 안 된다. 이런 상황입니다.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,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자, 이유 좀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경제TV의 송민환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정부가 그러니까 3월 중순이죠? 네. 중순에 공매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. 이런 입장이죠? 네, 맞습니다. 시장판은 어떻습니까? 네,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힌 이후에 이 투자자들로부터 좀 거센 항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서 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락장일 때 매도 주문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입니다. 이게 주가 하락 베팅으로 인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그 주식 투자 전략 중 하나인데요. 이 고평가된 주식을 좀 매각을 해서 가격 거품을 좀 빼고 그리고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좀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.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텐데 이런 흐름이 좀 깨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요. 3,000대로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들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개인 투자들이 사실은 이끌어온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뭐 공매도라 해서 거품 뺀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익은 어찌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그쪽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네, 그렇죠. 기울어진 운동장, 말씀하셨는데. 네, 맞습니다. 방금 개인 투자자는 이게 아직 불리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빌려준 주식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담보가 확실한 그런 뭐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뭐 아니면 기업 이런 쪽에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덩치가 큰 이들 기관보다는 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. 따라서 이 공매도가 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은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그동안 존재를 했습니다. 그런데다가 이제 제도 개선하지 않고 좀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의 그 수익 대분의 그 합리시장 구조가 좀 왜곡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이게 공매도 제도가 사실 개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 제한돼 있고 또는 정말 개인이 보기에도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했다는 경험들이 있었다면 불신이 지금처럼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근원들 뭐라고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제일 좀 근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사례를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셀트리온은 예전에 그 공매도가 가장 집중됐던 종목으로 좀 유명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 때문에 이제 해당 주가가 안 올랐다, 뭐 이런 피해 의식이 좀 형성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한국 주식 투자자연합회라고 있는데요. 이 한투연의 전신이 바로 이 셀트리온 주주 연합이거든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 셀트리온의 그 공매도 세력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주 연합까지 갖춰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좀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좀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좀 어떤 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혹은 납득시키기 어려운 그런 모델 내지는 이런 영업 방식이나 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좀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보통은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표면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점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
주가가 떨어지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한 가지로 나오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기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공매도 참여를 잘 못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데 나는 못한다. 뭐 이런 불만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고, 예. 이런 제도의 불만이 어떤 좀 공매도에 대해 불신 내지는 좀 불만으로 표출되는 그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황, 이게 된다면 어떤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금 같은 큰 반발은 없으려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신용도에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. 근데 이제 공매도 하려면은 좀 주식을 이렇게 빌려야 되잖아요. 예. 이제 그렇죠.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, 네. 근데 이제 개인 그들한테 이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하기 위해서, 네, 그렇죠.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을 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서, 뭐 내가 이제 공매도 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좀 빌려달라 하면은 국민연금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. 이제 빌려줬다가는 이제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큰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걸 좀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대와 같이 뭐 자본금이 한 9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걸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주식을 조금 비교적 쉽게 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이제 쉽게 공매도가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빌려올 데가 없으니까 못한다.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기회의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개인 가운데는 이른바 큰 손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, 사실.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담보 부분에서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자,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? 네, 그 대부분 그 전문가들은 이런 좀 공매도의 제도의 어떤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. 다만 이 기관이라던가 이 외국인들과 같이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이 그동안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좀 자본 시장의 그런 수익 구조가 왜곡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를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에 좀 힘을 실고 있습니다.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그 주식 시장을 좀 계기로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좀 현실적으로 좀 기관과 좀 외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. 이런 과정이 좀 선행돼야지 이런 공매도 제도의 그 부활을 좀 논할 수 있을 거다. 뭐 이런 좀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 이게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무차입 공매도 제도인 겁니다.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식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버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그 사후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. 그래서 앞으로 또 강화해야 한다. 이런 좀 지적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금융위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의 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75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 이어졌고요. 또 작년에는 그 외국 운용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것을 좀 적발을 하면서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이런 금융당국의 좀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.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든 안 풀리든 분명한 거는 이제 제도를 분명히 손 봐야 되는 건 분명하네요. 그러니까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
자,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좀 살펴볼게요.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급 현황 어떻게 나옵니까? 네, 현재 그 3차 재난지원금인 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자가 2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. 버팀목 자금 접수 사흘째인 1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2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. 이로써 누적 신청자 수가 231만 명이 됐습니다. 이 전체 신청 대상자가 276만 명이니까요. 이게 한 84%가량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 후에 좀 곧바로 수령을 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. 앞서 11일부터 4일 동안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96%에 해당하는 222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했고요. 또 금액은 모두 3조 1,155억 원이었습니다. 좀 개인별 지급액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은 100만 원, 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, 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. 집합금지. 네, 그렇습니다. 업종별 지급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 133만 2천 명한테 1조 3,300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. 또 영업 제한 업종 65만 7천 명한테는 1조 3,1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. 특히 이 집합금지 업종의 그 10만 5천 명은 3,200억 원을 받았습니다. 이게 오늘도 좀 지원 현황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. 일단 어제 오후 6시까지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 1,000억 원 가운데에서 76%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고요. 이제는 좀 홀짝 신청제가 이제 끝났어요. 그래서 13일부터는 어제부터죠.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지급이 바로바로 다 잘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지원금 지급 소외되는 분들 없길 바라야겠습니다.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인TV의 송민환 기자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